자, 이제 지장간 유월을 해봅시다. 신월, 임수가 정화의 도움으로 생겨나고, 이게 장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4월에, 여기 4월에 경금이 장생에서 이렇게 흘러온 다음에 임수를 소위 말하는 생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경금이라는 틀을 만들면 요 속에 임수가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자연의 이치로 보면 이렇게 하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월부터 점점 이 수기가 하강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천고마비,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손과 발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늘이 이렇게 맑아지죠. 왜 맑아질까요? 거기에 있던 수기들이 밑으로 내려와 땅속으로 점점 내려오니까 하늘이 맑게 보이는 거예요. 탁기가 없어지고 맑아집니다. 그 작용을 보이지 않는 정화가 경금과 신금을 통해서 점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하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6월로 이렇게 자기의 그 속성, 에너지 속성, 뭐다? 딱딱해지다. 딱딱해지다. 점점 무엇이 딱딱해지죠? 표면이, 어떤 물형을 가진 것의 표면이 이렇게 틀을 만들고 딱딱해져 가요. 이 속의 거는 물렁물렁해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요. 되게 웃긴데, 예를 들어 생각만 해도 웃겨요. 우리가 이렇게 이걸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라고 치는데 이 겉만 딱딱해져야 되는데 속도 딱딱해요. 그래서 사과가 겉만 딱딱한 줄 알고 깨물어 먹었더니 속이 딱딱해 이빨이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경금은 전체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이 테두리를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테두리를.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요 속에 있는 건 어쩐다? 말랑거린다야. 말랑말랑하다. 말랑말랑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빨 다 나가죠. 그죠? 자, 이거를 경금이라는 일간의 속성을 가만히 겉은 딱딱한데 말랑말랑하다, 이런 어떤 특징을 성격으로 이해를 해봐요. 겉은 굉장히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럽다예요. 그러면 이 경금 꼬시려고 그러면 이 딱딱함을 걷어내면 굉장히 부드럽겠죠. 겉만 보고서 딱딱한 사람들은 속은 부드러울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속은 겉은 말랑말랑한데 실제로 속이 굉장히 딱딱한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게 음양에 좋아져. 그죠? 자, 그래서 여담이고 경금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신월에서 6월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 경화작용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 표면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나무로 보면 항상 생각할 거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리고 여기에 경금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신월과 6월을 쭉쭉쭉 지나오다가 낙하를 해서 뭘로 바뀐다? 신으로. 이렇게 신으로 바뀐다. 열매로 바뀐다. 똑 떨어져서 나왔다. 이건 경금과 신금은 그래서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틀을 단체, 조직, 직장, 이런 걸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글자는 경이에요. 신금은 기본적으로 독립을 원해요. 이것도 신금 일간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와, 맞아 이럴지도 모르죠. 간섭받는 걸 싫어해. 말 그대로. 왜냐하면 홀로 이렇게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왔잖아. 그 속성 자체가 고독하죠. 고독.
그러니까 남의 간섭을 굉장히 받기 싫어하는 글자가 신금과 미토라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아주 지랄 맞지. 신미간지간지 지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는 글자죠. 신금도 싫어하고 미토도 싫어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간섭하려고 그러면 어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또한 여담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경금까지 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계도로 보면 어디에 있냐면 유금에 있어요. 6월에 있어요. 6월. 경금이 신금으로 뚝 떨어지네요. 이거를 동일한 걸로 보면 안 돼요. 이때 신금으로 떨어져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병경으로 조합했던 여름이 더 이상 병화에 도움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병화는 경금의 열매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수박 취할 만한 게 큰 수박으로 바뀌는 데 활용했던 글자가 병화였어요. 그런데 과일이 완성돼서 땅으로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무슨 병화가 이 신금을 열매를 키우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없다. 이때 병화의 작용은 뭐다? 그냥 신금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준다? 두각시키다. 두각.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전혀 틀리죠. 경금일 때는 부피를 확장하는 물질의 개념이었다면, 신금이었다면 그냥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합으로 본다면 사유축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는데, 이 사유축 삼합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정화 있죠? 경금 있죠? 기토 있죠? 이 세 개는 유금에서 그 방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쓰임이 꼭지점까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르면은 이 모세의 기적처럼 쫙 글자들의 쓰임이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을, 병, 무, 경, 개, 이런 글자들은 여기에서 유금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쓰임을 상실해요. 시절을 잃어요. 존재 가치가 없다예요. 여기서 12운성으로 뭐니 이런 달달달달 외워봐야 별 아무 의미 부질없고, 이들이 을계, 무, 병, 경이 사계도에서 봄과 여름을 상징하는 그 글자들이 유에서 존재 가치를, 존재 쓰임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 예를 들어서 갑, 임, 정, 기, 신은 유에서 갑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드러내다도 있죠, 당연히. 정화는 굉장히 유금에서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그 열매 완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화가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오행들이 유금을 기준으로 사정없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묘월에, 해묘미 삼합하는 묘월에 갑과 을이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 땅 속과 땅 밖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쪽에 있던 방금 봤던 갑, 정, 기, 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임, 이런 글자들이 시절을 잃고 쫙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을계, 병, 무, 경, 이런 글자들이 갑자기 쓰임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경금은 아직 이제 태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왕, 뭐 양인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 왕세로만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자연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움직임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금을 경계로 해서 삶과 죽음이 갈라져요. 이건 시종자를 얻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 신유 이런 글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장간이 주는 의미가 그저 경금이 6월에 경금으로 이어지고 신금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사계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다 알려주는 거는, 즉 달리 표현하면 시간이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가를 알려주는 거는 오로지 지장간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또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이거죠. 시간과 공간이 순환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지장간밖에 없다. 나는 이 모든 팔보도를 지장간표로 만든 것이다.